우리가 마음의 문제가 얼굴로 드러나요. 만약에 되게 슬픈데 얼굴은 미소하면은 사이코패스죠. 일반적인 사람은 슬픈 일이나 걱정스러운 일, 그리고 기분 나쁜 일은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주 반복돼요. 긴장도라든지 그 표현이 그대로 굳어지겠죠. 그러면 인상이 변했어요? 그럼 관상학적으로 삶이 변하는 거예요. 리프트 다운되어 있는 얼굴에 있는 사람이 교우관계나 사랑관계가 좋겠어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겠죠. 꼬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럼 그게 얼굴로 드러나고, 얼굴로 드러나면 운명이 바뀐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에서 태을관상 역학원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태을 이도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관상을 보실 때 단순히 눈, 코, 입 모양을 보시지 않고 몸과 마음의 상태까지 함께 보시는 편이시잖아요. 관상에서 가장 먼저 보는 핵심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데 대략 6가지로 분류해요. 관상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얼굴만 본다는 절대 아니고요. 그걸 형이라고 합니다. 얼굴 모양, 사람의 모양새, 형체 다 그걸 보는 걸 형이라고 하고, 신이라고 있어요.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하는데 눈빛이에요, 눈빛. 마음과 생각이 눈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기라는 게 있어요. 기하고 색. 그걸 기세 합쳐서 기색인데 얼굴 빛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몸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 기색이에요. 내장기 상태, 자기의 지금 삶이 잘 풀리냐 안 풀리냐에 따라서 기색이 좋냐 안 좋냐를 또 따지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건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되게 좀 힘든 일을 겪고 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온전치 않거든요. 거칠거나 부드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마지막으로 동태라고 해서요, 그 사람의 모양을 얘기해요. 뭐 빨리 걷느냐, 팔자로 걷느냐, 종종걸음을 걷느냐, 뭐 이런 모든 것이 뭐 불안해서 뭐 우리 ADHD라고 하죠. 그런 행동을 보이느냐, 이런 걸 모두 보는 것이 관상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를 중요시 여기거나 뭐 하나만 본다는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종합적으로 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만약에 탑3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네, 어떤 게 네. 있을까요? 탑3는요, 눈빛이에요. 무조건. 그 다음에 목소리, 그 다음에 기색입니다. 나머지 뭐 우리 기술적으로 코가 어떠니 눈이 어떠니 이거는 기술적인 얘기고요. 요 3가지가 잘 갖춰지고 괜찮다? 그러면 형상을 그렇게 안 봐도 이 사람은 큰 문제 없다, 잘 나가겠다, 편안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수련이라면 수련일까요? 목소리를 좀 굉장히 이제 잘 내려고 낮은 톤으로 천천히 하려고 엄청 애쓴 사람 중에 하나라서 목소리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목소리가 제일 안 좋다. 이게 목소리는 특히 더 주관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어떤 게 안 좋은지 특성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갈라지는 목소리요. 그리고 막 긁히는 목소리. 그리고 너무 고음을 내는 목소리. 그러니까 이게 고음을 내다 보면 말이 빨라지거든요. 그 2가지가 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애쓰고 있다, 너무 힘들다, 이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자주 꼬인다 이런 사람들 얼굴에 좀 공통적인 신호가 있다면 뭘까요? 사실 인간관계에 꼬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 요소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미간. 우리가 이거 인당이라고 하는데요. 미간의 부분이 주름이 많아진다거나, 우리 인상 찌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을 왜 찌푸려지겠어요? 햇빛이 너무 강해서 찌푸릴 수도 있지만, 뭔가 불만, 인간관계나 뭐 일에 대해서 풀리지 않으니까 고뇌, 이런 걸로 해서 찌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름이 많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또 눈빛이 고요하지 않아요. 고요하지 않다는 것은 되게 산만하고 흔들리고 이제 좀 힘든 분들이 그런데, 눈빛이 어디 고정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거나 한 곳에 고정되지 않고 계속 흔들리는 눈빛이 있거든요. 뭐 이런 분들은 또 아무래도 일이 좀 꼬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입과 턱은 뭐냐면 긴장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구분하실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긴장감이 보여요. 그래서 입이 살짝 벌어진다거나 그냥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거나 이래도 인간관계에 좀 꼬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말이나 이런 거에 좀 다툼이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좀 유심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간, 눈빛, 그리고 이게 하관,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대에 따라서도
안 좋은 관상. 이것도 참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특히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면 좋을지 말씀 한번 부탁드려요. 일단 나이를 떠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기색, 어두워요. 그리고 얼룩덜룩해 얼굴이요. 내가 저 바깥 일을 하고 뭐 골프 라운딩을 하고 막 하면서 그래서 좀 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얼룩덜룩하냐 아니면 깨끗하게 탔느냐가 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얼룩덜룩한 거, 좀 칙칙한 거, 빛이 안 나는 얼굴, 이게 일단 나이랑 상관없이 좀 안 좋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참고할 거는 삼정 이론이라고 있어서 이마가 초년, 여기가 중년, 하관이 말년. 이분이 제일 발달됐다는 것은 초년, 중년, 말년에 해당되는 부위들이 깨끗한가면 좋은 거고, 그 시기가. 아니면 그 부위가 좀 불규칙하고 좌우 균형이 깨지고 있으면 그 나이대에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30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중정을 좀 주로 볼 것이고, 또 50대가 넘어가면 하정을 볼 것이고, 그 부위가 안 좋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별로 안 좋다. 그 전에 물론 기색을 먼저 봐라. 이러시면 아주 관상은 잘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남들은 그냥 되게 동안이다 이러는 분도 좀 상대적으로 나이를 정확하게 맞추시는 편이신가요? 솔직히 얘기해야 되겠죠. 나이 잘 못 맞추겠어요, 요즘은. 근데 그냥 가늠은 할 수는 있죠. 근데 요즘 엊그저께도 60대 분이 오셨는데 정말 5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 오셨어요. 너무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사실 저는 미리 이제 그 생년월일 봤기 때문에 나이는 알아서. 그런데 진짜 그걸 몰랐을 때는 짐작하기 어려운 얼굴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되게 관상이 좋은 건가요? 동안으로 보는 좋은 건? 거죠. 좋은 겁니다. 동안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단 동안이라는 의미 안에 여러분들이 그냥 동안이야 라고 하는 거로 끝나실 텐데, 동안 안에는 빛이 난다는 뜻이에요. 얼굴이 환하다는 뜻입니다. 칙칙하면 동안이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동안으로 보인다는 것은 빛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운이 좋은 거죠. 그럼 반대로 한 10대, 20대인데도 30대, 40대로 보이시는 분들은 운이 그렇게 타고나지는 못한 분으로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 나이 때 나이 들어 보인다. 그럼 그 나이 때 별로 운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또 거꾸로 나이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똑같이 계속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태를 보면 돼요, 그냥. 너가 10대인데 야 얼굴이 30대 같다.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 나이가 좀 지나서 20대, 30대 했더니 야 너 예전에 보면 훨씬 좋다? 그럼 좋아지는 거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그러면 별로 또 안 좋은 거고. 그래서 그냥 뭐 예측 떠나서 지금 모습으로 판단하시면 되죠. 관계를 망치는 얼굴은 좀 타고나는 요소가 클지 살아오면서 좀 만들어지는 요소가 클지도 궁금해요. 되게 이게 중요한 얘기고, 또 저희도 그걸 되게 많이 바라보는 모습인데,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만들어간다. 운명은 만들어가고 개척할 수 있다. 그걸 실행하냐 안 하냐에 따라 차이지 분명히 있다. 그럼 타고난 것은 뭐냐? 골상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모습. 이거는 바꾸기가 참 어렵죠. 생긴 거 뭐 요즘 성형 한다 그러지만 몸은 못 바꿔요. 그래서 골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타고난 것들은 변하지 않지만 그 타고난 골상을 심상이나 생각으로 어떻게 바꾸냐. 그게 후천적 변화죠. 그게 대표적인 게 기색이에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기색을 좋게 하면 내가 골상이 좀 부족하더라도 기색으로 극복하는 거죠. 그게 얼굴, 표정, 마음, 생각 이런 걸로 변하는 것이 후천적 변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타고난 얼굴과 만들어진 얼굴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저는 당연히 만들어진 얼굴. 물론 타고난 얼굴, 타고난 골상은 유리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후천적으로 자기가 관리하지 못하면 똑같습니다. 안 좋게 변하는 거는 똑같고요. 그러니까 타고난 얼굴이 부럽지만 후천적 얼굴이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타고나길 인간관계가 조금 꼬였다라는 거는 사실 뭐 저희가 태어나자마자 대인관계를 맺지는 않는 이상 거의 부모 자식의 관계가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 가정환경 맞습니다. 이야기인 건가요? 예, 저는 상담할 때 조금 뭔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때는 반드시 부모님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사진을 보면
아, 요 골격에 요런 환경에 살았겠구나라가 예측이 돼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의 환경이죠. 환경은 뭐냐면 뭐 어렸을 때부터 혹시라도 타지에 떨어져서 살 수도 있잖아요. 뭐 외국에 유학을 한다거나 지방에서 뭐 기숙사 생활을 한다거나 운동선수인 경우.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유추를 해봐야 돼요. 갖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보다 변화가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과 부모, 뭐 똑같죠. 부모도 환경이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얼마 전에 70대 됐죠? 되게 잘 사세요. 잘 살고 뭐 걱정 없고 뭐 건강도 좋으시고 그래요. 근데 사주가 70대 나이에 편중된 사주면은, 사주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 시대에는 별로 사주 자체가 쓸모가 없어요. 불리합니다. 요즘 시대는 그 편중된 사주들이 되게 잘 사는데, 왜냐하면 직업군도 다양하고 뭐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서 그러긴 하는데, 그때 당시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앞으로는 공부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자녀들을 진짜 한 번도 농사일을 안 시키셨대요. 공부해, 책 읽어. 그래서 그 형제들은 책 읽는 게 아주 습관이 됐대요. 그래서 형제분들을 얘기하는데 다 성공하셨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거를 실천에 옮겨서 자녀들을 교육시켰다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만약에 그 편중된 사주가 그냥 평범한 부모나 아니면 무슨 공부야? 농사나 지어. 아빠 일이나 도와줘. 이랬으면 진짜 우리가 예측하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분은 되게 남편을 따라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주재원으로 활동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집도 굉장히 많으시고 돈도 많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가 어떻게 보면 환경을 기틀을 마련해 준 거죠. 똑같은 사주고 똑같은 골상이라도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환경이 너무 중요하죠. 얼굴에서 감정이 가장 많이 쌓이는 부위가 어딘지도 궁금해요.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미간, 눈빛, 뭐 입꼬리, 여기 어디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좋을까요? 두 개만 이제 설명드리면, 미간하고 입꼬리예요. 감정이 좋아진다, 좋은 지금 환경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프트 업 됩니다. 눈꼬리도 올라가고 눈썹, 입꼬리 다 올라가죠. 미간도 쫙 펴져. 왜? 웃는 모습에 미간이 주름이 생길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간하고 눈꼬리만, 입꼬리만 봐도 리프트 업이냐 다운이냐, 그러면 업이면 당연히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거고, 다운이면 불평불만도 많고 뭐 꼬이는 일도 많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저희가 먼저 짚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빛이나 이제 우리 광대라고 해서, 광대가 이렇게 축 처지거나 뒤로 살갗이 없어서 왜냐면 웃으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흉내를 내고 웃으면 광대가 이렇게 살아나거든요. 그 웃을 일이 많은 사람은 광대도 탁 부각이 되어 있어요. 안 그런 사람들은 광대가 거의 죽어 있죠.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감정이 좋다 나쁘다는 업이냐 다운이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불만, 원망, 억울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오래 쌓이면 얼굴이 좀 어떻게 변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이거는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건 관상에서도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제가 얼굴로 드러나요. 만약에 되게 슬픈데 얼굴은 미소하면은 사이코패스죠. 일반적인 사람은 슬픈 일이나 걱정스러운 일, 그리고 기분 나쁜 일은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주 반복돼요. 긴장도라든지 그 표현이 그대로 굳어지겠죠. 그러면 인상이 변했어요? 그럼 관상학적으로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했어요. 아까 말한 리프트 다운되어 있는 얼굴에 있는 사람이 교우관계나 사랑관계가 좋겠어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겠죠. 꼬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럼 그게 얼굴로 드러나고, 얼굴로 드러나면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좀 이렇게 얼굴형이 좀 불만, 원망, 억울함, 슬픔 막 이것도 다 감정이 좀 다르잖아요. 그 중에서 선생님 보셨을 때 이분한테는 가까이 가면 좀 부정적인 게 빨리 오염된다, 좀 이런 관상이 있을까요? 억울함. 이건 제 판단이에요. 억울함이 품고 있는 사람들이요, 변화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나의 잘못이 없거든요. 상대방 잘못이거든요. 뭐 부모님 원망, 형제 불만, 친구, 부인, 뭐 남편도 마찬가지. 상대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원망이거든요. 억울함. 왜 이 남자랑 결혼해서, 내가 이 부모님의 밑에서 태어나서 개선이 안 돼요.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건 저도 좀 맹점이 있지만
힘들어요, 그만큼. 그래서 억울함을 저는 1번으로 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점을 내가 보완하기 위해서 성형이랑 시술 이런 거를 좀 받았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더 꼬이거나 뭐 기존에 있던 복까지 날아갔다 이런 케이스들도 종종 있을까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조화롭지 않게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시술 같은 거 권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까지만 올려라. 여기 너무 확장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되게 얘기해요. 자로 재서 말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조화가 되게 중요해요.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너무 좋죠. 그렇지만 그 개선도 과하면 안 되고요. 내 얼굴의 조화를 깨트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시술했는데 깨트렸어요. 그러면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니까 개선을 하는데 조화롭게만 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제일 많이 욕심나셔가지고 과하게 하시는 부위 세 군데가 있다면 어딜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 거의 다 하는 쌍꺼풀. 쌍꺼풀은 뭐 수술해도 축에도 안 낀다고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하는데 그 쌍꺼풀도 이제 우리가 전태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 눈꼬리는 또 우리 연애나 남녀 간의 관계를 또 보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눈을 잘 못하면 재물적인 거, 그 다음에 남녀 관계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코죠. 뭐니 해도. 코를 너무 과하게 하거나 좋은 콧볼을 줄이거나 이런 것들은 관상학적으로는요. 우리 미용적으로는 제가 말하고 싶지 않고요. 관상학적으로는 다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때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트렌드가 되게 얇은 코, 아주 그런 코가 유행했었는데 그게 관상학적으로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좀 제가 걱정되는 부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눈하고 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꼽자면 입술에 필러 놓는 거. 이 남자는 일단 제외할게요. 일단 제외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입술은 여성성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거기를 건든다는 것은 내가 여성성을 더 부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좋은 기운만 끌어오면 좋은데 나쁜 기운도 같이 끌어와요. 이성에 대한 나쁜 기운. 그래서 입술에 필러 놓는 건 좀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하게끔 하는 편입니다. 관상학적으로 이런 거는 아무리 미용적으로 예뻐도 좀 유행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콧볼 줄이는 거. 네네. 여기 창고거든요. 그러면 내 거를 지키는 힘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줄인다는 것은 내 거를 안 지키겠다는 거죠. 꼭 돈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명예, 자기 살아온 업적, 이런 것도 다 코의 힘이에요. 그런 것도 다 줄인다는 뜻이잖아요. 너무 억울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거는 좀 유행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한참 예전에 유행했던 것 중에 귀족턱 수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턱을 약간 이렇게 L자로 만들면 관상에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부유해지고 이제 말년이 튼실해진다. 그거 사실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L자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어떤 면에서 유리하냐면 결단력, 지키는 힘, 이게 있어요. 근데 뼈만 드러나 있어. 그러면 좋은 건 아니에요. 살집이 있어야죠. 뭐든지 코도 높으면 중요한 게 아니라 높은 코에 살집이 더더욱하게 있어야 좋은 거고요. 이마도 마찬가지. 이마도 높아요. 근데 막 뼈가 드러나고 막 그래요. 그럼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살집이 더더욱하게 있어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에서는 어느 정도 살이 토실토실하고 그렇다고 뭐 동그랗고 그런 게 다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위에 뭐 첩첩궁도 그렇고 누당도 그렇고 다 그 부위가 통실통실해야 좋아합니다. 당연히 여기도 L자턱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살집이 있어야지. 뼈가 드러나는 거는 자기 고집만 세요.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랑 게 교류할 때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형태로는 옳다. 그렇지만 그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 얼굴의 환경이 어떤지도 같이 보셔야 되죠. 지금 시청자분들이 거울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관상학적으로 사람 밀어내는 얼굴과 사람 좀 끌어당기는 얼굴의 차이 세 가지가 있다면 또 무엇일까요? 계속 얘기하지만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죠. 밝은 얼굴. 근데 너무 또 사람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뭐 너무 이렇게 밝게 하고 너무 다가서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또 부담스럽기 때문에요. 그런 건 당연히 안 좋지만 일단은 웃는 얼굴이 좋습니다. 밝은 얼굴. 그리고 미간에 찌푸리지 않는 얼굴. 그러니까 좋은 사람인 건 알겠어요. 우리가 교류하다 보면 그 외모랑 상관없이 좋은 사람 알잖아요. 근데 말할 때마다 인상을 찌푸려. 그러면 또 그것도 맨날 보지만 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좀 맑고 부드럽고
예화를 하나 드리자면 그 내담자 중에 여성분이었는데 한 30대 후반 정도 되신 분 같아요. 딱 첫인상이 너무 맑아요. 너무 밝고. 이제 외국에서 있다가 잠깐 들어온 김에 이제 저를 알고 오셨는데 하는 일도 잘 되고 NGO 활동도 되게 잘 하시고 되게 밝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뭐 부모님도 뭐 잘 나가셔서 뭐 집안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아직 결혼은 안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돼서 오셨는데 결혼 말고는 뭐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들어온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얼굴이 계속 밝아요. 너무 기분 좋은 상담이었죠. 반대예요. 밀어내는 얼굴은. 뭔가 입이 딱 다무러져 있고 입꼬리가 떨어져 있고 그럼 말 걸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뭐 상사건 아니면 동료건 뭘 부탁하려고 해도 누구한테 부탁을 하겠어요. 당연히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좀 부담스럽다 해서 부탁 안 하죠. 그러면 이제 교류가 하나씩 끊기는 거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는 속담이 너무 중요한 건데 밝은 얼굴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한테 좀 친근하게 말 한마디에도 부드럽게 입술이 두툼한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는데 한다면 좀 사람을 끌어당기는 얼굴이고 당연히 반대는 밀어내는 얼굴이 되겠죠.